이번 시간에는요, 주기와 주기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얘를 왜 주기함수라고 하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패턴이 다시 요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도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간격이 4죠. 우리는 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간격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요, 주기가 4인 함수이다. 이 주기 함수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x = 1의 함수 값이 있는데 얘가 4의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f5의 함수 값과 1의 함수 값은 서로 같습니다. 자, 얘를 5를 이 함수는 간격이 4를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다가 4를 더한 만큼의 값들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5를 주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즉 fx라는 함수 값은요, 주기가 4인 함수에서는 그 x값에다가 4를 더한 값의 함수값과 같아진다. 됐습니까? 이 함수의 함수값과 거기에다가 4를 더한 함수값은 같아진다.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 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fx라는 함수 값이 fx에다가 a를 더한 만큼의 함수 값과 같다. 이때 우리는 이 함수를 주기가 a인 주기 함수라고 한다. 자, f1의 값과 f5의 값이 같은데요. 이 함수의 주기는 4입니다. 그러니까 이 5를 주기 4와 분리를 해서 썼죠. 1의 함수값은 1에다가 주기를 더한 값에 대한 함수값과 똑같다. 즉 어떤 x의 함수값과 그 x에다가 4를 더한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주기가 4인 함수에서는. 그렇다면 주기가 a인 함수에서는요, 그 x에다가 a를 더한 만큼의 그 값에 대한 함수값과 같다. 그래서 주기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이 함수를 주기가 a인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은요, r분의 y입니다. 자, 여기에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세타는 y의 값과 똑같겠네요. 동경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조금 두껍게 할까요? 이 동경과 원가의 교점을 P라고 한다면
P의 좌표가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요, r분의 y, 즉 이 y의 값과 똑같다. 그러니까 y의 좌표는 여기에서부터 x축의 수선을 내리건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랑 똑같겠죠. 됐습니까? 이 세타가 각도가 줄어든다면 이 동경인 OP가 이동을 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로 이동을 한다면 y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줄어들겠죠. 동경 OP가 세타의 값이 더 커지면서 이동을 한다면 y의 값은 더 커지겠죠. 즉 요렇게 4분원을 이용을 해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일단 사인 세타는 y의 값과 똑같다.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먼저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요. 자, 4분원을 이용해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x축은 세타의 값을, y축에는 사인 세타의 값을, 자, OP라는 동경이 시초선 OX에 있습니다. 세타의 값은 0이겠죠. 그렇다면 y의 값이 0이니까 사인 세타의 값은 0이 되고요. 세타가 OP가 이동을 하면서 y의 좌표는 점점 커지겠죠. 그러므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점점 커진다. 동경 OP가 이동을 하면서 y의 값이 커지는데 90도가 되면 y의 값은 1의 값이 되겠네요. 세타가 90도면 y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즉 90도 2분의 파이면은요, 사인 세타의 값은 1까지 커집니다. 자, 세타가 계속 이동을 합니다. 동경이.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 즉 y의 값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1을 기점으로 다시 떨어지겠네요. 1을 기점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이쪽에 걸리면, 즉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80도가 되겠죠. 180도가 되면 y의 값은 0이 되겠죠. 즉 180도는 파이니까 파이에서의 사인 세타의 값은 0이다. 자, 이 세타가 계속 커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세타가.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y의 값이니까 y의 좌표는 이제 음수로 떨어지겠네요. 음수로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270도가 되면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y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다시 y의 값은 점점 커지네요. y의 값은 점점 커진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y의 값은 다시 0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 다음에 다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오니까 똑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 또 돌고 나오면 또 똑같은 게 반복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인 함수는요, 대표적인 주기 함수입니다.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니까 사인 함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사인 함수의 주기이다. 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다?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돌면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즉 사인 함수의 주기는 원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360도, 즉 2파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이를 간격으로 동일한 패턴의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려진다. 됐습니까? 두 번째 사인 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바로 최대값입니다. 사인 함수의 값은, 사인 세타의 값은 커지다가 1을 더 이상 넘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1이다. 최소값은 떨어지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다시 위로 올라간다. 마이너스 1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치역을 요렇게 표현한다. 사인 함수에서 첫 번째 주기가 2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인 함수는요, 똑같은 이 패턴이 이쪽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얘는요, 바로 원점 대칭인 그래프이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사인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할 건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너스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먼저 X축 그리고요. Y축 그립니다. 그러면서 일단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죠. X축, Y축 그리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각 4분면의 기준이 되는 이 각들만 표시를 해주면 된다. 여기에 뭐 요렇게까지 해주면 더 금상첨화가 되고요. 됐습니까?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요,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죠. 마찬가지로 반지름 1인 4분원입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반지름 1이니까 x의 좌표랑 똑같겠네요. 자,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 동경이 원과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하고요.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P에서 수선을 내리 걷습니다. 수선을 내리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X값이 되겠네요. 됐죠? 자, OP의 동경이 시초선 OX까지 왔을 땐 P의 X 좌표는 1이 되겠죠. 세타의 값은 0이 되겠고요. OP가 시초선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세타의 값은 0이고 x의 좌표는 1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세타가 0일 때 1의 값을 갖습니다. 자, OP가 움직입니다. 원을 따라서 OP가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X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점점 작아지겠죠?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X의 좌표는 작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점점 작아진다. 그냥 밑으로 떨어진다. 점점 세타가 커집니다. 그러면 X값은 좌표는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세타가 90도에 왔을 땐 급기야 X의 값은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인데요. 세타가 90도로 됐을 때 X의 좌표는 0이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 값은 0이 된다. 90도일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타가 점점 동경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세타 값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X 좌표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점점 가겠네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점점 갑니다. 180도가 되면은요, X의 좌표는 여기가 완전히 잘못됐네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겠죠. 됐어요. 세타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다시 0으로 가까워지네요. 점점 0으로 가까워집니다. 세타가 360도에 가까워질수록 X의 좌표는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주기 함수이다. 그렇다면 이 함수의 주기는 중요하다. 코사인 세타의 주기는 마찬가지로 원을 한 바퀴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360도 즉 2파이가 되고요. 사인과 마찬가지로 얘도 최대값이 중요하다. 1을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 최대값은 1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밑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 함수는요, 요렇게 그려지고 또 요렇게 그려집니다. 즉,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코사인 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너스로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편하게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요 모양의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 거기에 사인과 마찬가지로 요 점이 2분의 파이라는 거, 요 점이 파이라는 거, 요 점이 2분의 3파이라는 거, 요 점이 2파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면 된다.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는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간단히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탄젠트 함수는 주기 함수고요. 주기 함수이니까 주기가 중요하다. 이 함수의 주기는 2파이
2파이. 2파이가 아니라 파이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얘가 y축이니까 요렇게 생긴 패턴이 반복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길이니까 주기는 얘는 파이가 된다. 두 번째, 얘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습니다. 하염없이 밑으로, 하염없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과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를 정의역에서 제외하신다. 얘가 바로 점근선이다. 결론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려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된다. 자, 편하게 x축 그리시고요. 너무 편하게 그렸네요. 선이 엉망이 됐습니다. x축 그리시고요. y축 그리시고요. 탄젠트 함수를 그릴 땐 먼저 이 선부터, 정근선부터 먼저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요렇게, 여기는 밑에서부터 요렇게, 이 선과 만나지 않게, 여기는 요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가 되겠죠.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각각의 대응되는 세타의 값을 그려주시면 된다.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입니다. x축, y축의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 X, 동경이 움직이면서 이 X값, Y값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P의 연장선을 긋고 X축과 수직이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려서 접선과 동경의 교점을 T라고 하면은요, 이 점의 좌표는 1, X값이 이렇게 고정이 되죠. T가 되겠죠. X의 값은 1로, Y의 값은 T로. 결론적으로 얘는 T의 값과 똑같다. 즉, 동경과 접선이 만나는 교점의 이 Y의 좌표랑 똑같다. 동경 OT가 X축에 걸려 있다면 세타는 0이 될 거고요. 그 동경 T의 점의 좌표는 1, 0이 되겠죠. 세타의 값은, 탄젠트 세타의 값은 0이 되겠죠. OT가 움직이면서 Y의 값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커지는 그래프이다. 세타가 90도까지 오면은요, 동경은
바로 y축 자체가 되겠죠. 이 y축과 이 접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직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가 90도라면 탄젠트 90도의 값은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타가 2, 4분면으로 넘어오면서 x의 좌표는 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2, 4분면이 될 때는요. 헷갈리시면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원과 접하면서 x축과 수직인 선을 긋고 동경에서 요렇게 접선과 동경이 만나는 이 교점을 t라고 한다면 t의 좌표는 마이너스 1,t가 되고요. 이 y의 좌표 t는 양수지만 x의 좌표는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1분의 t니까 마이너스 t가 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음이 된다. 밑에서부터 쭉 세타가 커지면서 t의 좌표는 0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된다. 3, 4분면에서는요. t도 음수고 x좌표도 음수니까 다시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양수가 되면서 급격히 올라간다. 이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기와 최대최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하시고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한 내용은 헷갈리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도형의 평행 이동과 확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y는 3x의 제곱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요.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플러스 2만큼인데 x 있는 자리에다가 x-2를 y 있는 자리에다가 y-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y 있는 자리에다가 y-1을 x가 있는 자리에다가 x-2를 대입을 해서 얘를 정리를 하면 3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겠죠. 평행이동을 하면은요, 반대로 대입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y는 sin x라는 함수를요, x축으로 2배, y축으로 3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고요. 확대는 처음 배우는 거죠. 왜 선생님이 평행이동을 먼저 설명을 했느냐 하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축으로 2배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건데 2배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대입을 할 때는요. 반대로 대입한다. yx 자리에 2분의 2x를 2가 아니라 2분의 1을 곱해서 y 있던 자리에 3분의 1y를 대입을 한다. y 자리에 y축으로 3배 확대했으니까 3분의 y를 대입을 하고요. sin x 있던 자리에 2분의 x를 대입을 한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요렇게 써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1배 y축으로 3분의 1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2분의 1배라는 건 곱하기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대입을 할 때는 x 있던 자리에 이거의 역수 2x를 y 있던 자리에 3xy를 대입을 한다. 그러면 y 있던 자리에 3y는 x 있던 자리에 2x는 얘를 이쁘게 정리를 하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y는 3의 sin 2분의 x라는 그래프는 y는 sin x를 x축으로 2분의 x니까 2배 y축으로 3배 확대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됐습니까? y는 3분의 1 코사인, 여기 코사인인데 여기 사인이라고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다 코사인이라고 그대로 써야 돼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죠. 코사인 2x라는 그래프는요. y는 코사인 x를 x축으로 어떻게 2분의 1배 y축으로 어떻게 3분의 1배 확대한 2분의 1배 확대했다는 소리는 반으로 줄였다라는 뜻하고 똑같죠. 확대한 그래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평행이동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배, x축으로 2배. y는 그대로, x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 됐습니까? x는 반대로 2x가 곱해졌으니까 2분의 1배. y는 변형이 된 거니까 그대로 3분의 1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자, 이번에는요. 잘 보세요. y는 2에 탄젠트도 동일합니다. 탄젠트.
거기에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5.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까지 생겼습니다. 여기는 곱하기의 변화만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까지 생겼어요. 얘는 탄젠트 x를 2가 곱해졌습니다. y축으로 2배, 3이 곱해졌습니다. x축으로 3분의 1배 확대를 한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다. 두 개를 같이 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는 도형의 확대는요, 중요합니다. 물론 평행 이동도 중요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y는 sin x의 그래프예요. y는 sin x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 함수의 주기는 2파이다. 여기가 2파이죠. 두 번째, 이 함수의 최대값은 1이다. 요 점의 y의 값은 1이다. 이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자, y는 sin x를 2분의 1배 x축으로 2분의 1배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요, 이렇게 쭉 눌러야 되겠죠.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 간격이 좀 좁아지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 2파이에 대응되는 점은요,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2파이까지를 살펴보면 이 함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파이로 바뀐다. 왜냐하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2파이까지 두 개의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파이를 갖는다. 자, 정리하면은요,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1배 확대를 하면은요, 즉 줄였다는 소리죠.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졌던 게 가파른 모양으로 좁은 모양으로 된다. 그래서 이 함수는요, 식을 써보면 y는 sin x축으로 2분의 1배 했으니까 2x라는 식을 갖고요. 이 함수의 주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된다. 하지만 최대, 최소는요, 옆으로만 눌러 놓은 거니까 변함이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정리를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x축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최대와 최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x축으로 2분의 1배 한 y는 sin 2x의 주기를 판단을 하려면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느냐? 그릴 필요 없다. 얘를 해석만 하면 된다. 얘는 y는 sin x를 x축으로 2분의 1배 한 겁니다. sin x의 주기는요, 2파이예요.
그런데 걔를 2분의 1배 했으니까 2분의 1만 곱해주면 우리가 주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y는 sin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y축으로 확대를 한다는 소리는 이 x에는 변함을 주지 않는다. 변화를 주지 않는다. 확대를 한다는 건 얘가 이만큼 늘어나서 그래프가 요렇게 높아지고 요렇게 더 낮아진다. 됐죠? y축으로 2배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은 어떻게 변한다? y는 2의 sin y는 sin x를 y축으로 2배 하면 x로 변한다. 됐죠? 이때 주기는 얼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최대값은요. 얘가 이만큼 더 높아졌으니까 2가 되고요. 최소값은 얘가 밑으로 더 2배 낮아졌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정리합니다. x축으로 확대를 하면 주기에 영향을 주고요.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y축으로 확대를 하면 주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준다. y는 sin x를 2배 확대를 한 거의 최대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려야지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y는 sin x의 최대값이 1인데 그거를 2배를 확대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y는 sin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그거를 2배 했으니까 요렇게 계산만 하면 된다. 됐습니까? 도형의 확대에서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확대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주기와 최대, 최소에 각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x축으로 확대하면 주기에 영향을 주고요. y축으로 확대하면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데 무조건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x축으로 확대 축소하면 이 x값이 늘었다, 줄었다 할 테니까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y축으로 확대 축소하면 y의 값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